자, 이란이 자국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틀째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전이 확전기로에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현 상황은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작년에 4월 달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4월 달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그 총영사관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이제 군 지휘관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제 사살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공격을 했거든요. 이틀 동안 공격을 했는데 드론,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탄도 미사일 포함해가지고 한 150발에서 300발 정도 그 사이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하니까 드론으로 공격하고 다시 폭격하니까 이번에는 이란도 여기에 맞서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공격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지금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100개에 못 미치고 대부분 요격이 됐다고 하는데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지에서 40명 정도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공격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앞으로도 어떤 공격을 감행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텔아비브에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쏜 것이 뭐 이스라엘은 100기다 그러고 이란은 150기 뭐 내외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중에서 9발 정도 이상은 떨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무리 철저한 방공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차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란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대해서 군 지도부가 있는 곳에 공격을 했잖아요. 예. 앞으로는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군사시설 그리고 이제 군수 공장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공격이 한정돼 왔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걸 두고 맹비난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뭐 전면적인 군사 작전이나 본토 직접 타격까지 거론 뭐 가능성을 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공격을 한 것이 딱 이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탄즈를 포함해서 핵시설 관련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군 지휘관들이 있는 시설만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란은 텔아비브를 통해 가지고 도심에 있는 이제 공격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주민을 공격한 거 아닌가, 민간인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네. 이란의 미사일의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정밀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한 지점에다가 바로 때릴 수 있는데 네. 이란의 미사일은 그 정도로 정확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보복 공격의 발단이 앞서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오는 15일에 있을 미국과 이란 핵협상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 탓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상황은 워낙 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것도 그렇고 헤즈볼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후티 반군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총리를 물러나는 순간 바로 그냥 재판을 받고 이렇게 법적 구속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무언가 확전을 하고 전쟁 중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핵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무려 5번의 핵 협상을 했고 내일이죠. 15일입니다. 오만에서 6번째 핵 협상을 하도록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한포 외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를 개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함대를 동원해서 포를 뻥뻥 쏘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개방하는 것을 예. 우리는 그걸 한포 외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디플로머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잘 안 될 때 아주 무력 시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상대방의 협상이 나오도록 하고 그 나왔을 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의 결과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 간의 핵 협상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나선 것은 지금까지 5번째의 핵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혀 이란이 핵 뭐라고 할까요? 이 농축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거의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죠. 네, 중동전으로 확전될지 여부는 미국 측 입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측의 입장 듣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In the past 24 hours, we've taken out top military commanders, senior nuclear scientists, the Islamic regime's most significant enrichment facility, and a large por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arsenal.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غلطی کرد و عواقب او رو بیچاره خواهد کرد به توفیق الهی. Well, I don't want to say imminent,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자 중동 지역의 군 자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를 소집해서 중동 상황을 논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미국이 이란의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클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란하고 미국과의 핵 협상은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네. 당시에 JCPO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괄적 행동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때 합의된 내용을 이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란은 핵 농축을 3.67%까지 300kg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IAEA 사찰을 수용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 농축의 3.67%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돌리잖아요. 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돌릴 때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4% 내외예요. 네. 그러면 3.67%라고 못 박은 이유는 상업용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핵 연료로서의 네. 3.67%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IAEA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60%까지 농축을 했고 네. 그것도 지금 거의 한 257kg까지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지금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완전히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네. 나서 다시 이제 한 1년 뭐 안쪽으로 되면 실전 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걸 포기하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오히려 나 이거 포기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원심 분리기, 신형이죠. 원심 분리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농축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5차까지 온 핵 협상이 실패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차 협상이 내일 당장 있게 되는데 예. 내일 이란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네,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